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제 개인적인 궁금증은 절대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오더내린 게 절대 아닙니다. 워낙 요즘 시장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네이버가 과연 지금 괜찮나? 네이버 괜찮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궁금증들 얼마 전에 또 라인 사태 등등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주호 기자가 오늘 네이버 괜찮은지 한번 점검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이주호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저는 정말 바닥에 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몇 층 정도였을까요? 뭐 몇 층이라기보다는 18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근데 지금 52주 신저가 가고 있더라고요. 몰라서 묻습니까?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예. 그 네이버는 한마디로 이제 뭐 신용평가사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평가가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벌지? 네이버가? 네. 그래요? 엄청 잘 법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돈 필요할 때 좀 여유 자금 있나 싶으면 여유 자금도 왜 이렇게 많지? 근데 뭐가 문제지라고 따져보면 네. 쇼폼에 좀 밀리고 있고 또 라인은 지금 일본에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고 인공지능은 또 삼성전자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 잘 버는 건 알겠는데 그럼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좀 불안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검색을 막 해보지 않습니까? 네. 이제 다른 건 뭐 네이버에서 뭐 핸드폰 혹은 뭐 네이버에서 뭐 아이코스 뭐 등등들 막 검색하면 무조건 맨 위로 네. 쿠팡 뭐 핸드폰, 쿠팡 뭐 아이폰 뭐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뜨죠. 광고 블록이 먼저 뜨죠. 있잖아요. 네.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색하면 쿠팡 네이버 이렇게 나오나 궁금해갖고 해봤어요. 네. 근데 지네 회사라 그런가? 지네라면 좀 그렇죠. 네이버 자사라 그런가? 네이버에는 네이버 홈페이지가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나 이거 좀 약간 그래요?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부터 먼저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으로 대표적으로 그냥 보시죠. 자, 보시면은 뭐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보면 그 가장 매출 중에 거의 60%를 차지하는 게 서치 플랫폼 이게 검색 광고입니다. 검색 광고 그리고 커머스가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광고랑 쇼핑으로 매출의 거의 60%를 벌고 있고 그 가장 돈 잘 버는 곳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31%입니다. 31%. 매출의 31%가 순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번 돈을 갖고 지금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콘텐츠, 웹툰 같은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 클라우드, 여기에 투자를 해서 우리는 나중에 더 큰 돈 벌 거야라고 하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게 네이버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버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성장할 거에다 우리는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는 더 큰 돈 벌 수 있고. 되게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은데 이익률이 30%가 넘어요? 메인 핵심은 30%가 넘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핀테크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페이를 옛날에는 네이버 안에서만 결제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삼성페이 쓰시는 분도 엔페이랑 연결해서 쓰시거든요. 맞아요. 뭐 편의점에서 되고. 그러니까 이걸로 엔페이도 지금 이익이 잘 나고 있는 뭐 아주 크진 않지만 6.7%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지금 현금 창출력 좋다. 요걸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러니까 남는 돈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한번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포시마크 사례를 좀 들 수가 있는데 그 미국판 당근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선 불리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비교해 보면 크림 같은 그 한정판 리셀 플랫폼 있잖아요. 그거랑 좀 더 비슷합니다. 포시마크가? 네, 당근보다는 그거랑 조금 더 비슷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약간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입김이 들어간 거 그게 좀 비슷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내가 따라다니면 그 사람이 이제 공동 구매하고 이런 거를 내가 같이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포시마크는 약간 리셀 플랫폼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포시마크를 2022년 10월에 처음에 네이버가 인수하겠다고 했을 때 당시 인수 가격을 16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2조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포시마크의 기업 가치가 시가총액이 12억 달러였었고 여기에 부채가 한 2억 달러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물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포시마크는 그 유저 수가 8천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제일 큰 거긴 한데 이게 뭔가
뚜렷하게 막 엄청 대박을 치는 것 같지 않은데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발표가 있자마자 주가가 이틀 만에 16%가 빠져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업을 2023년 1월에 인수를 완료했는데 네. 인수하기 위해서 받은 그 차입금이 있었어요. 8억 달러. 거의 1조 원 넘는 금액을 차입을 했었는데 네. 이걸 4분기에 그해 4분기 바로 상환을 해버립니다. 네이버가. 네. 네. 이거 어떻게 상환했는지 보니까 보유 중인 투자 자산이 있었는데 그 뭐 투자해놓은 사모펀드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 그거 매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대출 받은 거 상환하고 지금 그 2023년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순차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 1억 있고 그 다음에 예금이 1억 있다. 그럼 순수하게 내가 차입한 금액은 0이죠. 네. 그러니까 대출은 1억 있지만 뭐 예금으로 갚아버리면 끝이니까 순차입금은 0인데 만약에 내가 대출이 1억인데 그 예금이 2억이다. 그러면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1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순차입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거는 대출은 있긴 있는데 대출보다 갖고 있는 현금이 더 많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4조 1,000억 원 넘는 총 차입금이 있지만 빌린 돈이 있지만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9천억이라면 들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5조가 넘게 있다는 거죠. 오. 실제로 5조가 넘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 5조 8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일단 네이버는 그 신사업을 위해서 돈을 투자해야 될 때 혹은 자회사에서 자금 지원이 필요할 때 뭐 그럴 때 문제가 없다. 워낙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관계사, 뭐 지분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17조 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사실 돈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돈 잘 벌고 잘 쌓아두었고 네, 뭐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네이버가 처한 도전이 뭐냐? 네.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예.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딱 포인트를 짚어봤어요. 첫 번째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쇼핑.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광고 시장은 지금 가파른 성장을 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쇼핑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포화 상태죠. 그거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쇼핑을 하든 광고를 하든 네이버 앱에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네. 쇼폼의 앱 사용량이 조금씩 좀 밀리고 있어요. 네이버가. 네. 그럼 어쨌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장 보면 사람이 많아야 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플랫폼도 사람이 많이 머물러 있고 많이 모여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쇼폼 때문에 좀 타격을 받고 있고요. 라인 야후 사태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하 원칩 이것도 삼성전자와의 갈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그 네이버가 처한 도전 그 광고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광고는 그냥 간단합니다. 한국방송진흥공사가 올해 국내 총 광고비가 어느 정도 성장할 건지 보니까 2.7% 성장한답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장이 굉장한 캐시커우인 건 맞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이걸로 큰 성장을 이루기는 좀 어려운 사업부라는 거죠. 다음으로 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 시장이 얼마나 포화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2022년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알리테 뭐 이런 것들 빠져 있습니다만 네. 2022년 기준으로 공정위에서는 쿠팡이 24% 시장 점유율, 네이버가 23, 그다음에 뭐 쓱닷컴과 지마켓이 12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네.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네이버가 그 지난 3월인가요? 4월이었죠. 그 도착 보장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생필품,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네. 뭐 그리고 신선식품 이런 것들을 도착 배송, 일요 배송 한다고 했어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느낌 들어? 쿠팡을 견제하려는, 그러니까 쿠팡에서 고객 뺏어오겠다. 네네. 라는 걸로 보이죠. 네. 이걸 달리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은 없는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쇼핑 시장은 아니고 상대가 갖고 있는 거 뺏어와야 된다. 뺏어와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쇼핑도 마찬가지로 돈을 굉장히 잘 벌지만 네. 요거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거란 얘기죠. 대신에 그 성장하는 시장은 또 따로 있긴 해요. 그러니까 리셀 시장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리셀을 통해서 운동화 하나 구매를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남이 신던 거? 이게 리셀이 요즘 리셀이 남이 신던 리셀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구매를 재테크죠. 명품 테크 같은 거예요. 구매를 해서 들고 있다가 아이고. 이거 나중에 값어치 올라가면 팔거든요. 그런 식으로 리셀 시장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셀이
뭐 지금 신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니 그 러닝화를 좀 샀어요 저는. 뭐 아무튼 아 이거 그런. 그거 다시 나중에 팔 거예요? 그건 제가 신고 있어요. 에이. 그러니까 저도 리셀 시장이 굉장히 왜곡돼 있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예. 저도 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거 리셀 하시는 분들이 좀 너무 비싸게 팔아갖고 좀 그렇긴 한데 그게 원래 그걸 가격보다 차치하고라도 더 비싸게 샀다는 거죠? 예, 예. 어. 그걸 차치하고라도 리셀 시장은 이런 수요 때문에 굉장히 네. 빠르게 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네이버가 인수한 플랫폼들을 보면 네. 특이한 성격이 딱 보이는데 자 화면 다시 보여주죠. 네이버가 포시마크 인수했던 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네. 거의 리셀 플랫폼하고 더 비즈니스 모델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1분기 실적에서 소다 편입 시 이 매출은 좀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은 좀 적습니다라는 게 이제 포함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크림이 소다라는 기업을 인수했는데 이 소다가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일본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 스니커덩크를 운영하는 기업이 바로 소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대 리셀 플랫폼 인수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리셀 업체들을 계속 인수하고 있는 거죠. 쇼핑 자체는 국내에서 포화 상태니 리셀을 인수하게 되는 그걸로 이제 타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네. 바로 좀 중요해 보이는 쇼폼에 밀리고 있는 앱 사용자 이겁니다. 네. 아니, 뻔히 이거는 뭐 보이죠, 그죠? 그쵸. 유튜브나 뭐 인스타에 밀리는 거. 네. 네. 이걸 숫자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지난 5월 기준입니다. YG 네. 앱에서 사용 시간을 비교해 본 거예요. 유튜브는 18억 시간, 카카오톡 5억 시간, 인스타그램 3억 8,900만 시간, 네이버는 3억 7,600만 시간. 근데 이게 불과 한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네이버가 3위였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그때 인스타가 4위였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역전이 돼서 인스타그램이 지금 2달 정도 계속 앞서 있는 상태고 네. 네이버와 인스타와의 이 격차가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확실히 좀 밀리고 있는 거죠. 네. 횟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횟수, 실행 횟수인데 카카오톡 787억 회, 인스타그램 178억 회, 네이버가 143억 회, 유튜브가 131억 회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행 횟수도 인스타그램이 이 작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5위였었는데 12월부터 네이버 유튜브 제치고 이제 2위로 올라섰거든요. 그래요. 이 현상을 보면 확실히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같은 숏폼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앱의 소비 행태를 바꾸고 맞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서 넷플릭스와 틱톡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넷플릭스는 현재 사용자 수가 1,200만 명입니다. 국내에서. 네. 틱톡 600만 명에서 700만 명. 그런데 1인당 평균 사용 시간 틱톡이 21시간입니다. 넷플릭스는 7시간. 넷플릭스는 한 번 보면 1시간짜리, 뭐 시리즈로 보면 수십 시간짜리를 봐야 되잖아요. 틱톡은 한 번 봐야 1분짜리인데 그 1분짜리를 21시간을 보고 넷플릭스는 7시간 보고 만다는 거죠. 근데 틱톡이나 이런 그 유튜브 쇼츠 뭐 이런 거는 정말 1시간을 보고 나도 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멍 때리고 너무 당연한 건가? 하여튼 그렇게 계속 그쵸 멍만 때리고 있는 거죠. 네. 뭘 보는지도 아마 나중엔 조금 감각이 무감각해져 갖고. 그렇죠. 기억도 안 나잖아요. 와 이걸 근데 다들 많이 보고 있네 나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 숏폼의 그 앱의 사용 패턴 자체가 네.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네이버는 숏폼이 뭐냐? 클립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도 들어보셨어요? 네, 쇼폼 좀 밀더라고. 요즘에 앱 들어가면 그쵸. 밑에 항상 뭐 이렇게 쇼폼 막 맞아요. 뭐 춤추고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앱의 소비 행태 자체가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네. 숏폼이 강하지 않으면 앱에 잘 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뭐였었냐면 네이버가 앞으로 우리는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연동을 종료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인스타그램 뭐 인플루언서를 검색하면 네이버에서 연결할 수 있는 그 링크가 있었잖아요. 네. 연결 나왔잖아요. 그거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것 대신에 이제 검색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이 검색 기능도 대부분 그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최신의 정보를 좀 담는다는 건데, 좀 공식적인 정보를 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잘 되면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안 되면 오히려 연동도 안 되니 사용자와 사용 시간이 감소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라인야후 사태.
자, 라인야후 사태는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라인야후의 이제 라인의 경우에는 실적 자체가 완전히 네이버와 분리가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인야후가 되면서 그래서 최수연 대표가 최근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네. 어떤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화만 있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실적 자체는 아예 분리가 되어 있고 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외부 기업이 그냥 의뢰하듯이 받아서 돈 받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네이버가 나왔어요? 아니 안 나왔어요. 왜 얘기를 안 하지? 지금은 네. 이게 좀 얘기할 수 없는 상황. 정부와 정부 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정리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결국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라인과 네이버는 이미 분리가 되어 있었다. 대신 이제 네이버는 A홀딩스의 지분 50%를 갖고 있고 A홀딩스가 Z홀딩스의 지분을 65% 갖고 있고 Z홀딩스가 이제 라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의 지분법 이익이 영업 외 이익으로만 들어오고 있었던. 그래서 이 라인야후 사태로 인해서 지분법 이익과 그다음에 인프라 매출 정도의 변동이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네.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2억 명에 달하는 라인을 통해서 이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최소연 대표가 또 컴프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라인야후에 대해서는 주주와 기술적인 파트너로서의 입장이었고 긴밀한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이게 지난 1분기 컨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한번 보니까 요거 한번 화면 보여드릴게요. 야후 재팬에 제가 어제 캡처한 건데 야후 재팬 홈페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검색창 있죠. 네. 이 검색 엔진 누구 거 쓸까요? 네이버 거예요? 네이버 걸 안 쓰고 있습니다. 구글 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후 재팬이 구글에게 매년 수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네이버를 등에 업고 있는 라인이라는 합작사가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이것도 기사도 한번 보여주시죠. 작년에 네이버 검색 엔진이 야후 재팬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후 재팬의 검색 엔진을 네이버 걸 쓸 수도 있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됐다면 아직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그러면 기술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라인이 받겠죠. 네. 네이버가 받겠죠. 네이버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 광고를 붙이는, 그러니까 검색 엔진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광고로 광고료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럼 광고료도 쉐어할 수 있는 거고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시도를 하려고 했었지만 그러지 못했었다는 거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한순간에 딱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또 더한 게 만약에 검색 엔진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인공지능도 혹시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던 거거든요. 단순 기대감 뿐이지만 이제 막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삼아 한번 이거 그림 만들어 봤는데 만약에 네이버 검색 엔진이 탑재됐다면 우리가 이런 모양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 그냥 아하, 이런 거 갈 시간에 다른 거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자, 장난입니다. 이건 네. 상상도입니다. 상상. 마하칩. 네, 마원. 네. 이게 삼성전자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엔비디아 GPU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고 큰 돈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워낙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운영 비용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이버는 네이버는 굉장히 일찌감치부터 인공지능을 해왔었잖아요. GPT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로 인해서 GPU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그리고 운영 비용이 얼마나 비싼지를 옛날부터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알기 전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공공연한 이야기인데 마하원이라는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를 만들자. 전력 사용량 좀 적고 그다음에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이 효율 좋고 요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한 게 네이버라고 업계 계시는 분들은 공공연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삼성에 제안했다. 네, 이거 만듭시다. 만듭시다. 예.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알았으니까.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난 그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계현 전 DS 부문장이 갑자기 주주총회에서 느닷없이 화면 보여주세요. 마하1 기술 검증이 완료됐고 올해 연말이면 마하1을 만들어서 내년 연초면 AI 가속기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네이버는 패싱이죠. 네이버가 패싱됐죠. 이게 사실 그냥 서운한 왜 우리가 제안해서 시작한 거? 그 심지어 여기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가운데 네. 네이버의 엔지니어가 인원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걸 이래도 되나 싶은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실 마하1이 마하1이지 앞으로 마하2, 마하3, 마하4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사업적으로 소외되는 건가? 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사실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의 인공지능은 진짜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작년 10월에 사우디 정부의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수주했고요. 올해 4월에는 사우디 아람코의 자회사인 아람코 디지털과 아라버의 초거대 언어 모델 이 기반의 소버린 AI를 만드는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은 가장 최신 트렌드가 소버린 AI거든요. 아 그래요. 그 뭐냐면 AI를 우리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AI LLM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뭐 정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LLM을 이용해야 돼요. 그럼 오픈 AI에게 우리나라의 국가 보안 기밀들을 다 갖다 줘요. 아 찝찝한데. 그래서 소버린 AI. 우리나라 안에 LLM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소버린 AI가 요즘 최신 트렌드. 소버린은 각 나라별로 각 언어별로 다 이렇게 해줘요. 번역을 해서. LLM을 구축하자는 게 소버린 AI의 어떤 취지인 거고요. 네. 그럼 그걸 해줄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는 거죠. 삼성전자예요? 아니 네이버죠. 아 네이버예요? 네이버는 이제 본인들이 LLM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LLM 모델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모델을 제공할 테니 거기에 너희 정보를 넣으세요. 그래서 LLM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도 5개밖에 없으니까 미국, 네, 중국, 네, 네. 한국, 영국, 이스라엘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LLM을 구축하기 어려움 지금 그러면 수백 개의 그 나머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은 어쩌면 네이버를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가 문제라는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의 거의 시총 따라잡힌 거 보면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최강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인공지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 부서라는 거잖아요. 실적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에서 인공지능은 아직은 비용 부서인 거 분명하고 네. 정리해드리면 돈은 진짜 많고 돈 정말 잘 벌고 하지만 쇼폼으로 앱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데 이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고 일본에서 막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 시작 그러니까 본격적인 비즈니스 모델 만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 가로막혔고 AI 가속기는 네이버에서 제안해서 시작했는데 지금 뭔가 분위기 묘하고 이런 상태가 네이버의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네이버 괜찮나 하는 궁금증 이런 것들 완벽하게 이주호 기자께서 예, 해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그래서 난 주식 어떻게 저는 팔아? 어떻게 손절해? 되게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요. 예. 제가 알아서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취재는 잘하는데 투자를 못하는 게 기자들이다. 나 진짜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라인 사태가 터질 줄 몰랐습니다. 자, 우리 이주호 기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아주 좋습니다. 못생겨서 좋으시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 편안해지고 이주호 기자에게 많이 너그러워지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네,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